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걱정은 마음의 쓰레기다 란 주제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근거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그의 생애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의 철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그의 제자들인 플라톤과 소크라티쿠스의 작품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도덕성을 탐구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지식을 찾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탐구를 추구함을 나타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단순히 정보의 축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간주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걱정과 관련하여도 의미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후회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며 후회는 과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최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래나 과거에 대한 고민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고 인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걱정은 마음의 쓰레기다라는 주제와도 부합합니다. 그는 걱정이 현재의 행복과 지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고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걱정과 마음의 안정에 대한 영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 후회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 충실하라. 지혜는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나 자신을 알라. 지식 없는 삶은 생각 없는 삶과 같다. 나는 무지를 아는 유일한 인간이다. 물이 높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것처럼 인간은 지혜를 찾아 행동한다. 질문을 하지 않는 자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지식의 출발점이다. 지식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은 두 배로 귀를 가지고 하나의 입을 가졌다. 묻고 묻는다. 그래야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미처 생각해보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태양은 떠오른다. 걱정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편한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나 위험에 대한 우려, 비교적 무엇이나 어떤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걱정은 인간의 마음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생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아 놓아 마음의 안정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집중력의 감소, 판단 능력의 저하,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불안, 두려움, 불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감, 자존감 하락, 자신감 상실 등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은 생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심혈관 건강 문제, 면역력 감소, 수면 장애와 같은 생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은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걱정은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 후회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말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걱정을 최소화하여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방해할 뿐이다. 걱정은 마음의 악마이다. 그것은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쫓아내고 자신감을 파괴한다. 걱정은 미래의 대출이다.
오늘 당신이 그것을 갚지 않으면 내일 그것은 더욱 커진다. 걱정은 앞으로 오지 않을 문제에 대한 낭비된 시간이다. 걱정의 대부분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진다. 걱정은 마음을 방해하고 몸을 해치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은 미래의 불행한 일을 두 배로 만든다. 걱정은 오늘을 그림자로 만들고 내일의 햇살을 가리기만 한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걱정은 마음의 고독한 물건이다. 걱정은 작은 것들이 크게 커지도록 허용하는 마음의 거울이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걱정은 마음을 지배하는 나쁜 습관이다. 걱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걱정은 마음을 두 번에 걸쳐 침몰시키는 배와 같다. 현대 사회에서는 걱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복잡한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빠른 전달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매 순간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눈에 띄게 되어 걱정을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사회 경쟁과 비교 문화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성공이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불안과 자아 비하로 이어져 걱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특징입니다. 경제, 환경, 기술 등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대비 능력 부족으로 걱정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행복과 지혜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과 비교하여 현대 걱정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 걱정은 지나치게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최선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미래의 불안과 경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결과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자아 극복과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걱정은 종종 외부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불안과 관련되는데 이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자신을 알고 극복하면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현대 걱정은 자칫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걱정과 두려움이 정신과 신체를 해치며 생활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각시키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를 중심으로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 걱정의 문제점을 소크라테스의 관점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의 스트레스다. 현재의 행복을 방해한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최선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걱정은 자신의 눈을 문 닫는 것과 같다. 기회의 문을 닫고 막아버린다. 걱정은 마음에 불필요한 비용이다. 걱정이 해결책을 찾아주지 않는다. 단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무언가를 걱정할 때 당신은 그것을 두 배로 만든다. 지금 걱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걱정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은 미래의 거짓 이야기다. 걱정은 미래에 빌어먹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걱정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걱정을 해도 소용없다. 걱정은 편한 의자에서만 신나게 춤출 수 있는 마치 작은 마음의 악마이다. 걱정은 미래의 잠재적인 귀찮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걱정은 상상의 적이며 상상 속의 적은 항상 크다.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이 줄어든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과 후회에 대한 관점을 통해 걱정의 부정적인 영향과 그 극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며 후회는 과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이 둘은 현재의 행복과 지혜를 방해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걱정은 종종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하고 현재의 생각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최선으로 사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걱정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자아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을 따라 현재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걱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은 현재의 행복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미래의 걱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면의 조화와 평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이나 순간의 평온을 찾는 것은 걱정을 잠재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아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은 걱정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걱정을 극복하고 현재의 행복을 찾는 방법은 마음의 순수와 현재의 순간의 집중, 자아 인식과 자기 수용,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 그리고 명상과 순간의 평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걱정을 줄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두려움을 버리고 희망을 믿고 감사를 가지며 사랑으로 살아라.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최대한으로 즐기자. 가장 큰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알면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현재의 순간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금의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금이다. 마음의 평화와 현재의 행복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지 마라. 그것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긴 여행은 당신을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내면의 평화와 빛을 찾으려면 마음을 조용하게 하라. 거짓 없는 현재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다. 나 자신과 화목하며 내면의 고요를 찾는다면 외부 세계는 어떠한 불평과 걱정도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비워두어야 할 때 말고 무엇을 해야 할 때 말라. 마음이 비어있어야 참을 수 있고 무엇도 아니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가르침을 걱정을 다루는 방법론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자아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걱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걱정의 원인과 관련된 의심과 불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과 감사할 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걱정에 대한 시선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걱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내면의 조화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찾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조화는 외부의 불안과 걱정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적용하여 걱정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드풀리스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아 인식과 자기 수용을 통해 내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성장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걱정을 다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철학적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잊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며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으려면 마음을 정화하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당신의 현재를 훔쳐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걱정을 떨쳐낼 마법의 열쇠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이다. 자신을 알면 두려움도 불확실성도 감소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미래의 문제를 두 배로 만든다.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보다 덜을 가지는 것이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와 긍정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마법의 열쇠이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정한 답을 갖고 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것이다. 행복은 지금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걱정은 마음의 쓰레기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는 걱정의 바람, 마치 쓰레기통에 쌓인 쓰레기들처럼 날 당신을 향해 던져봐도 그 쓰레기들은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 진짜 행복을 채우지는 못하고 남아있을 뿐이야. 소크라테스의 현명한 말씀을 기억해봐. 거짓 없는 현재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순간을 담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아야지 뒤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근심하며 걱정할 게 아니라고 말이야. 마음의 쓰레기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속 깊은 곳에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심어 보아야 해.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을 키우며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봐야 해. 현재의 중요성을 느끼며 현재를 최선으로 만들어 보자. 걱정의 바람을 흩날려 버리고 순간의 평온을 찾아보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라 내내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자. 걱정의 쓰레기를 떨쳐내고 행복의 꽃을 피워보자. 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에 의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피쿠로스 341BC-270BC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에피쿠로스주의 PICUREANISM라 불리는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마음의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즐거움과 고통의 균형을 찾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즐거움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러한 철학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즐거움을 정착된 허무주의의 바탕을 두어 해석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간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지지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욕구와 욕망의 무리한 쫓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또한 신체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안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간단한 삶의 기쁨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관점은 마음의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간단하고 균형 잡힌 삶을 통해 내면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 중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서적인 만족과 간소한 삶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주지 않으며 삶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필요한 즐거움을 찾아라. 순간의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는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 마음을 가다듬고 간소하게 생활하라.
그리면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즐거움의 최종 목표는 평화로운 마음과 무동의 상태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다. 불안과 불행은 지나치게 큰 욕망과 무분별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심적인 안정은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간단한 삶은 복잡한 삶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나치게 욕구를 미루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라. 건강한 몸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21-180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실천자로서 그의 저작인 자서전이 내면의 견고함과 도덕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스토아 철학은 어려움과 시련에 대처하며 내면의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마음의 우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을 따르며 이 철학은 개인의 내면적인 평정과 도덕적인 삶을 중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건에 영향받지 않고 내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하며 그러한 상황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과 인내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모든 일이 너에게 적당한 때에 오는 법이다라는 말로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성장시키고 내면을 정화함으로써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내면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마음의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내면의 견고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내면의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자아를 성장시키고 더 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폭풍과 상황에 상관없이 빛나는 등불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간다. 어려움은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 인내는 마음의 힘이며 지혜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온다. 무엇을 망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반응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마음의 평화나 불안을 결정한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강함을 위한 훈련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외부적인 것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평화를 찾기 어렵다. 내면의 자유는 어떤 환경에서든 존재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이다. 무엇을 세상에 잃어버리는 것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 내면의 정화는 마음을 가다듬고 강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화 자체이다. 삶의 각 순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의 평정을 찾는 첫걸음이다.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각각 다른 시대와 철학적 배경을 가졌지만 삶의 즐거움과 평온을 추구하는 공통된 원칙과 실용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내면의 조화와 평정을 추구하며 즐거움과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내면의 조화와 평온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 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둘 다 불필요한 욕망과 욕구에 쫓아가지 않고 간소하고 균형 잡힌 삶을 지향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즐거움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적인 기쁨과 성취를 감사하고 즐기는 태도를 키워보세요. 작은 성공들은 큰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성장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자기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눔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즐거움과 평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연결은 우리의 내면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간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내면의 조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즐거움과 평온을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즐거움은 내면의 평온을 만들어낸다. 내면의 조화가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작은 즐거움은 큰 평온을 만들어낸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자. 내면의 고요함은 바쁜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다. 현재 순간을 즐기고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보자. 내면의 안정은 어려움을 대처하는 힘을 준다. 자아 수용과 성장은 내면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자기 관리와 자기 반성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열쇠이다.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강요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우리의 즐거움을 결정한다. 나눔과 연결은 즐거움과 평온을 공유하는 길이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내면의 조화는 삶의 즐거움을 더욱 깊게 만들어낸다. 자기애와 자기 수용은 내면의 평온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내면의 감정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성장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애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돌아보고 배운 점을 찾으며 자기 반성을 실천하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 쓰기, 명상, 운동 등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자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애와 성장을 통해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세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컨트롤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울 극복의 핵심입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자기애와 자기계발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지원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며 성장하세요. 자기애와 성장을 통해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자기애와 자기계발은 우울 극복과 긍정적인 변화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면서 내면의 평온과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기 사랑은 내면의 평온의 첫걸음이다. 내면의 성장은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에서 비롯된다. 목표와 계획 없이는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긍정적인 습관은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도전과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성장해 나가자. 자기 컨트롤은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다. 자기 반성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열쇠이다. 초월적인 성장은 내면의 도전과 변화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성장하라. 자기애와 자기계발은 긍정적인 변화의 싹을 심는다. 자기 존중감은 내면의 안정과 강함의 근간이다.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내면의 평화를 향상시킨다.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애와 연결의 표현이다. 내면의 성장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은 고대와 현대의 문화나 환경이 달라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철학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간소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세요. 불필요한 소비와 소망의 무한한 확장보다는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을 중시하세요. 일상적인 작은 즐거움들을 주목하세요.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한 욕망을 끊임없이 쫓지 않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세요. 이를 통해 욕구와 욕망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사회적인 연결은 즐거움과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현대 삶에 적용하는 방법.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감정의 풍요로움과 변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기 반성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찾으세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실제 전략. 부정적인 생각을 감지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찾아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허용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기 케어 시간을 마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자발적인 활동이나 흥미로운 취미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즐기세요.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현재의 즐거움을 인식하고 누리며 내면의 평정을 찾아가라. 자기애는 내면의 조화를 찾는 첫걸음이다.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여 내면의 만족과 성장을 이끌어내라. 자기 컨트롤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내면의 조화와 휴식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작은 즐거움들이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 반성과 명상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간소한 삶을 추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라.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우리의 즐거움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사회적인 연결은 우리의 내면적인 만족도를 높여준다. 도전과 실패는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다. 자기애와 자기수용은 내면의 안정과 행복의 기초이다.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결론 우울을 이기는 철학적인 지혜. 마음이 우울할 때라는 주제는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울을 극복하고 평온한 내면을 찾는 데의 철학적인 인사이트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며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울을 극복하는 철학적인 인사이트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즐거운 삶의 철학은 간소하고 즐거운 경험에 집중하며 내면의 조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내면의 견고함은 어려움과 시련에 대처하는 내면의 힘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성장을 통해 우울을 극복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책은 또한 실용적인 조언과 전략을 통해 독자들에게 우울을 극복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감정의 관리와 자기 케어, 목표 설정과 성취, 긍정적인 생각의 훈련, 그리고 자기애와 자기개발을 통한 내면의 변화 등의 주제를 다루며 이러한 전략들은 현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울과 불안은 모두가 마주치는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라는 책은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우울을 이기는 철학적인 지혜를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평온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내면의 조화를 찾고 우울을 극복하며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시 마음이 어두운 구름에 뒤덮여도 철학의 빛으로 밝은 길을 찾자. 에피쿠로스와 마르쿠스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며 우울한 순간을 따뜻한 평온으로 바꾸리. 간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며 소소한 즐거움들이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자. 자기애와 자기개발을 위한 길을 걷며 내면의 조화를 찾아 행복을 향해 나아가리. 어려움이 닥쳐도 내면의 힘을 믿어보자. 마르쿠스의 내면의 견고함이 우리를 감싸줄 것이다. 자기 케어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며 긍정의 씨앗을 심어 나가리. 우울과 불안을 이길 철학의 인사이트를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을 영감과 평온으로 가득 채우자. 현대의 소동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조화를 지켜 마음이 우울할 때라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리.